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14강 시간으로서 131번부터 14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3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31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전제한다. 18회 문제고요. 1번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곳으로서의 비닐하우스의 설치, 이건 시행령에서 인정해 줍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현재 변경도 인정되고요.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영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속의 채취도 인정이 됩니다. 4.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인정이 됩니다.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자, 그러나 토지의 분할은 요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13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2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 자, 그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행자 될 수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는 자산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실무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건 해당이 안 되죠. 정부 투자기관 중에서 그러니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데들은 실무 업무를 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마지막으로 한국철도농사 이런 경우가 가능하고 자산관리공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 또는 이들이 설립한 조합,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4. 과밀업체권역에서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 역시 민간 시행자가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 체결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 오고 하나만 X 될 수 없는 자 보니까 132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번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는 1. 지방공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가능하고요.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거주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좀 이상하죠? 거주자들은 임차인도 될 수 있고 단지 여기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주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이 되는 겁니다. X. 4.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중 도시개발 사업에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해당됩니다. 수도권 정기 대입법에 따른 과밀업체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범인 중 과밀업체권역의 사업기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범위 맞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죠. 다 오고 하나만 해서 없는 자를 고르니까 13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중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는, 자, 이런 거 동의 없이 토지 수용할 수 있는 자는 딱 둘이에요. 하나는 공공시행자고 또 하나는 조합이에요. 조합. 토지 소유자들로 이루어진 조합. 조합 같은 경우에는 왜 가능하냐면 조합을 설립할 때 바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를 해서 설립한 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따로 이런 조건을 충족 안 시켜도 되는 거고, 공공기관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공공기관 그러면 대표적인 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등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동의를 얻어야만 수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닌 자들은 공공기관이나 조합을 빼라는 얘기죠.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동의 따로 받을 필요 없죠. X. 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소유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의를 자기들끼리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이죠. 받을 필요 없고, 지방공개법에 의해 설된 지방공사도 받을 필요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다 X고 하나만 오니까 13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번 문제입니다. 13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역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의 정보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언제냐? 1년이죠.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X. 4. 시행자의 부도 파산으로 도시개발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5.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13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3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계획 팽명도 및 계략 설계도와 함께 첨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3.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4.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번. 위 4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20일 이내입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13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3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정보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맞습니다. 2번. 시행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일정 규례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죠. 근데 얻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행자는 공공시행자 또는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공공시행자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일정 규례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X. 3번.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시행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시행자는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는 토지 상환채권의 발행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맞습니다. 5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37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토지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또는이 아닙니다. 이거 와의 와, and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는이라고 해서 X. 2번.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없다. 있답니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단서 조항이 있죠.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X 3. 조합원은 보유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의견권을 갖는다. 조합원은 의결권을 갖는데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4.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없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것은 총회에서 하는 거지 대의원회가 권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5.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이해한다. 맞죠? 그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조합의 임원 역시 조합원이어야 하므로 조합의 임원인 감사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다 X가 하나만호 옳은 것을 고르니까 138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35번 9번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조합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심판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됩니다. 이것도. 2번 조합 설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토지 소유자 중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조합이 성립됐을 경우 조합원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라 조합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었어도 도시개발구역의 소유자는 도시개발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X 3. 도시개발조합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용합니다. 4.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은 설립 등기 없이도 가능하다. 설립 등기해야 가능합니다. X 그 도시개발조합은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겁니다. 5. 미성년자도 조합원의 임원이 될 수 없죠. 미성년자는 X. 다 X가 하나 뭐 그래서 139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그 미성년자라든가 그리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그리고 파산 석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런 자들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역시 그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해당 임원이 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뭐 이런 판결을 받았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 다음 14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합니다. 도시개발조합만큼은 지상권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X 2번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항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도의한다. 50인이 아니라 100인입니다. 100인. X 3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항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렇죠.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개발계획의 변경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맞습니다. 4번 조합의 설립 시에는 토지 소유자 등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되어야 된다. 5분의 4가 아니라 토지 면적, 면적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플러스 앤드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소유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됩니다. 5분의 4 이런 거 없습니다. X 5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주민대표회의 이런 규정 없고 주민대표회의하고 관련된 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지 않을 때 그때 주민대표회의 만드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주민대표회의 없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X
다 X고 하나만 옳은 걸 고르니까 14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14강 시간이었고 131번 문제부터 14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